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차는 여러분이 화면에 보고 있는 것처럼 낙태 합법화의 문제를 두루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문제들을 1차 시에는 내가 그 주차별 표시를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가 그 연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 1차 시에는 이를테면 여기 보고 계시는 2020년 11월 7일자 한겨레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낙태죄를 폐지하도록 요구하는 여성단체들의 그 주장들을 중심으로 하여튼 낙태죄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요. 2차 시하고 3차 시에는 그 낙태죄와 관련해서 어떤 법적 논쟁의 뭐 역사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좀 그 쭉 흐름을 보면서 낙태죄에 관련된 문제들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번 주에는 그렇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일단 1차시 봅시다. 제목을 좀 크게 큰 글씨로 정리가 됐습니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전국서 검은 옷 입고 한데 모인 여성들의 외침, 이랬습니다. 보니까요, 그 7일이니까 2020년 11월 7일을 말하는 거죠. 영등포역 인근에서 낙태죄 마침표 시위가 열렸다. 전국 곳곳에서 20대 여성들이 모여서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신의 몸 통제 못하는 공포를 생각했으면 이런 개정안이 나올 수 없다. 그래서 국회는 12월 31일까지 대안 법안을 마련하라. 요 얘기인데, 2차 시, 3차 시에 가면 좀 더 명료하게 그 해방되고 나서 이제 현 그 정부까지에 이르면서 소위 이제 낙태죄와 관련된 정부의 어떤 정책과 관련 법이 어떻게 되면 어떤 그 흐름을 보이고 있는가를 좀 더 이제 좀 명료하게 자료를 통해서 볼 겁니다. 일단은 뭐 이런 낙태죄를 폐지하도록 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라는 얘기죠. 여성단체, 뭐 이제 모든 여성단체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내가 이제 페미니즘과 관련된 뭐 그 공부를 하고 수업을 하고 글을 쓰고 그러면, 이를테면 모든 여성이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와 동의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건이 사건을 바라보는 경우에는 또 상당히 그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성이 낙태죄를 여성단체가 폐지하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다. 일단 뭐 그렇긴 하겠지만, 일단 봅시다. 이 시위가 160만 명의 선언이다. 여성단체들이 이렇게 조직을 했군요. 그래서 낙태죄 폐지, 그러니까 낙태는 현재 우리의 법으로는 일단 불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낙태죄를 폐지하도록 하는 폐지 전국 대학생 공동행동, 뭐 이런 이제 그 대학생들, 20대 대학생들이 낙태죄를 폐지하는 운동을 하나 결사체를 만들었군요. 그래서 서울에서 낙태죄 마침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주수 제한 입법 예고안, 주수라고 하는 게 뭐 이를테면 뭐 20주는 4, 4, 4, 16,
4사 16주였습니까? 하여튼 뭐 이런 이제 그걸 그러니까 조금 완화한 아마 20주까지라고 추측해 보면 나올 겁니다. 예, 그런 입법예고안의 완전 철회와 낙태죄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시위가 이제 11월 초에 열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최근에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규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그 변화된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12월 금년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게 아니고 그 소위 임신, 그러니까 낙태를 가능하는 그 태아의 그 기간, 이제 그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는 기간을 종전에는 16주까지만 허용을 했다면 이제 20주까지 이렇게 조금 늘렸다는 것인데 여성단체에서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그래서 낙태죄 완전 폐지를 지금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이제 우리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당연히 뭐 여학생 있고 남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특히 20대 우리 청년들의 경우에는 특히 이 문제가 아, 우리에게 필요한 문제죠. 매우 실제로 우리에게 다뤄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공부를 좀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낙태죄를 개정하지 말고 완전히 폐지하라는 얘기죠. 검은 옷을 입은 이게 이제 검은 옷을 입은 20대 여성 50여 명이 구에 맞춰서 폐지하라를 번복에 외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위험한 낙태를 의미하는 검은 철제 옷걸이 수십여 개를 걸었군요.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이다.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이다. 그 다음에 더 봅시다. 그 다음에 낙태죄를 전치하는 정부의 입법에 관한 반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지 관련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에 관을 처리하라. 이렇게 그래서 전국 공동행동연대체는 160만인의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16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한국 여성의 20세부터 24세 인구수군요. 이날 시위에는 공동행동에 소속된 이런 뭐 여러 대학의 페미니즘 동아리, 여성의당, 진보당 등이 연대단체로 참여했습니다. 우리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이 연령대에 속해 있겠군요. 각각 그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겁니다. 또 남성들의 생각도 좀 다를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제 그 낙태는 임신 이후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이 중간에 걸쳐 있는 문제인데 지금 여성들만 나왔네요. 그렇죠. 남성들은 어디로 갔나요? 이런 문제를 이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성의 임신은 여성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반드시 상대 남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임신과 낙태의 문제가 오롯이 여성에게만 떠넘겨진 그런 문제인 것처럼 좀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뭐 당근 마켓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제주도 지역에 살고 있는 20대 초반의 한 여성이 출산한 태아를 자신이 출산한 태아를 20만 원에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팔겠다고 게시글을 올려서 엄청나게 이제 비난을 받고
이제 그 아마 친권이 박탈됐다고 그 후속 뉴스를 들었어요. 아, 더 봅시다. 하여튼 자, 그 다음에 쭉 보면은 그래서 이제 같은 얘기를 기사가 지금 그래서 공주대학교 페미니즘 소모임 공갈단은 또 뭔가요? 줄이니까 그렇겠죠. 공갈단 이정민 씨는 국가는 억지로 태아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이게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그 개념 뭐죠? 개념 뭐죠? 태아의 생명권, 여성의 자기결정권. 그러니까 2차, 3차 시에 보겠습니다만은 그동안의 정부의 인구 정책과 그다음에 이 그러니까 인구 정책이 그러니까 이 그 낙태의 문제를 인구 정책의 어떤 부수되는 그런 문제로 다루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조금 이따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문제에 있어서 태아의 생명권을 좀 더 우선시했던 그동안에 이제 이 낙태와 관련된 정부의 어떤 제도, 법의 운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측면이 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여성들이 그 집회를 통해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저울질하는 형태로 여성을 분열시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주 놀랍게도 태아를 죽이고 싶어서 임신 중지, 이제 그 뭐 임신 중절, 뭐 낙태, 우리가 보통 낙태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최근에 또 임신 중지 이렇게 또 이제 이런 용어를 사용하기도 해요. 페미니즘 진영에서. 그래서 태아를 죽이고 싶어서 임신 중지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뭐 그러겠죠. 그래서 임신 중지 권리를 태아를 죽이려는 행위로 볼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 입법 예고안,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어떤 법을 뭐 제정하거나 일부 개정할 때 그 입법 예고안을 이렇게 이제 내놓고 예고해서 한 6개월 정도의 여론 수렴을 거쳐서 시행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보통. 그래서 이 입법 예고안을 내놓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의 소통 부재 문제도 또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여성의 면담 요청을 거절하고 법무부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공고와 반대되는 형법 개정안을 냈다는 거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도 성평등자문위원회 공고와 반대되는 개정안을 내놨다라고 일단 이렇게 이제 글쎄 이제 사실 여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신문 기사에 의하면 여성단체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비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여성 의견을 듣겠다고 간담회를 제안했다가 일방적으로 수차례 취소했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군요. 이 충분한 그러니까 어떤 이 법은 우리나라 여성 모두에게 그다음에 또 사실 남성들에게도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에게 매우 그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법인데 여성단체 특히 여성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법을 이제 개정할 것이 필요한데 이 보도에 따른다면 정부가 그런 것을 충분하게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 다음에 낙태죄에 관한 정부 이중잣대. 사실 그동안에 이제 그 오랜 역사 자체가 이중잣대인데,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조금 나오기도 합니다만, 1970년대 산하 제한 정책을 시행할 때는, 낙태버스가 공공이 돌아다니면서 가임 여성 35% 이상이 한 번 이상 임신 중지를 경험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니까 여성들의 임신 중지를 이제 막는 방향으로 그 낙태를 범죄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소개한 대통령이 낙태죄 유지가 성평등이라 생각하는 거냐 이렇게 비판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봅시다. 그래서 공동행동은 정부에 요구한 게 뭡니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는 얘기죠. 여성은 생명권과 건강권, 재생산권을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여성의 몸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결정권을 존중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이제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거죠. 여성의 입장에서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 이제 그 뭐 성적 자기 결정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신한 아이를 임신 중지할 수 있는 그 권리 자체도 결국 여성의 몸과 관련된 것이니까,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결정권을 존중하고 관련된 사회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낳으라 해놓고 막상 낳으면 여성도 아이도 키움도 나 몰라라는 이런 제도를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여성 권리 보장을 위해 전반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우리 몸에 대한 결정권을 우리가 가지겠다. 이제 그러니까 이날 그 이제 여성 단체의 그 집회 요구의 그 핵심적인 것은 뭡니까? 그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확실한 보장. 그러니까 바로 그런 측면에서 소위 이제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4주까지라고 그랬네요. 보니까 14주까지 현행 낙태죄는 이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즉 위헌이다라고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지 않고 낙태죄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얘기죠. 대신에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그런 내용의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는 거군요. 그래서 2020년 4월 11일 날 이제 그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잉 침해해서 위헌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니까 뭔가 임신한 여성이 스스로 낙태하거나 임신 여성의 승낙을 받은 의사가 낙태하는 것을 처벌하는 그 낙태죄 처벌 조항 자체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잉 침해해서 헌법에 위배된다. 그래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법조항을 개정하라 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의 후속 조치로서 정부가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고 대신에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그동안에는 언제까지였나요? 좀 더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저는 이제 14주까지. 자, 그렇고요. 이제 그 우리가 그 대면 수업이 아니라서 조금 이제 불편한 측면은 이제 우리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이런 낙태죄와 관련된 그 이런 어떤 그 찬반 논쟁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바로 그 물어보거나 의견을 좀 들을 뭐 그래서 좀 보면은요, 낙태가 이제 그 사실 미국 이제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사실 뭐 그 요즘에 그 미국의 대통령 그 선거와 관련된 이런 뭐 설왕설래를 보면 상당히 좀 그 민주주의의 어떤 본산, 그다음에 세계 최강의 경제 군사 대국인 미국이 과연 민주주의 나라인가를 의심할 정도로 그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여러 난맥상을 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만은, 사실 뭐 이런 그 인권 운동, 이제 미국이야말로 인종차별, 그 흑인을 비롯한 유색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아주 극심한 나라죠. 그래서 더욱,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미국에서 바로 이렇게 그 이제 인종차별과 관련된 그런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낙태의 문제도 사실은 미국은 연방대법원에서 70년대에 이미 그 낙태를 합법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페미니즘 운동도 미국 그러니까 인권 운동과 함께 그 인종차별 운동과 함께 사실은 그 어떤 운동의 흐름 속에서 이제 페미니즘 운동도 60년대 미국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페미니즘 운동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일정한 지지를 받으면서 그 뭐 어떤 그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많은 여성들이 가정 내부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가정 바깥에서 자신의 어떤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 직업을 가지면서 사회적 어떤 활동, 발언권을 갖게 됐다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지금 낙태죄 문제를 그 다루고 있는데 낙태라든가 이제 성폭행, 강간, 그다음에 동성애를 포함한 이런 그 소위 섹슈얼리티 관련 이슈들을 그동안에는 이제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금기시됐거나 아니면 뭔가 좀 이상한 이런 그 따가운 시선을 받았었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되면 그 60년대 미국에서 페미니즘 운동이 확산하고 일정한 지지를 받으면서 바로 이런 다양한 성 관련 이슈들을 공개적으로 담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제 그 71년과 72년에 소위 아, 그 소위 낙태죄, 그러니까 산모의 건강이 이제 낙태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산모의 건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는 그런 의료적인 이유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이제 금지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그 이런 그 일련의 흐름 속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이 6개월 미만의 여성의 낙태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이제 선고를 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미국에서는 낙태가 이제 합법화되는 그런 그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본다면은 미국이 상당히 좀 그런 어떤 어떤 인권이랄까, 그러니까 인권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면서도 사실은 인권 운동이 또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뭐 그런 이제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미국에서의 어떤 흐름이죠. 그러나 이제 낙태 반대 운동도 사실은 굉장히 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고 그런 것처럼 낙태를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이런 흐름이 있으면 또 낙태 반대 운동도 사실은 굉장히 격렬해지거든요. 그것이 이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특히 이제 어떤 종교계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인구 조절 정책에 소위 어떤 정속 변수, 뭐 하위 요소로 이 낙태죄를 문제를 접근했다면, 이제 뭐 이를테면 종교 단체에서는 어떤 생명권의 어떤 박탈을 하거나 이런 조금 더 이제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낙태죄를 이제 반대하는 그런 흐름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있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법원에서도 그 낙태죄는 그 헌법의 어떤 그런 정신에 부합한다고 계속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2020년에 와서 이제 낙태죄는 여성의 어떤 성적 자기결정권, 여성의 어떤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과잉 침해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좀 진보적인 이제 결정을,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70년대에 내렸던 그런 어떤 법적인 결정이 우리 같은 경우는 한 이제 30년 정도 30년이 아니죠. 70년이고 오늘 2020년이니까 한 50년 정도 되는군요. 한 50년 정도 지나서 이제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이제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을 과잉 침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낙태죄를 이제 폐지할 것을 사실은 권고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정부가 그래도 진보적인, 어쨌든 상대적으로 뭐 진보적인 뭐 개혁적인 정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정부에서도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지
않고 낙태죄는 그대로 두고 이제 그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태아의 그 어떤 기간을 좀 이렇게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제 법률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그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도록 요구하는 이제 그런 그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한 그 이런 흐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뉴스를 보면요, 그 여성의 77%가 이게 이제 그 2018년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자료가 2018년도 4월 9일자 그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보니까 그 이제 여성의 77%가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 그리고 임신을 경험했던 사람 42%가 여성이겠죠. 낙태를 경험했다라고 이렇게 여성 2천여 명 정도를 설문조사했더니 이제 이렇게 나왔군요. 그러니까 낙태를 경험한 여성은 10명 중에서 2명꼴이었는데 임신 경험자 중에서 낙태를 경험한 이들의 비율은 41.9%에 달했다. 이런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낙태죄가 이제 그러니까 20대 여기 어떤 조사에 의하면 20대 이하의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군요. 20대는 83.9%, 30대는 75.9%, 40대는 71.4%. 근데 이제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그 낙태죄를 폐지하자고 이제 그 폐지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군요. 그 다음에 기혼보다는 미혼의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자, 낙태를 선택하게 된 사유를 보면 이것도 사실은 2차와 3차 시에 볼 자료에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만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되긴 했네요. 예, 시간이 좀 많이 됐으니까 하여튼 낙태죄를 그 폐지와 관련된 찬반 설문조사 결과만 보면은 찬성이 70%가 좀 넘군요. 77.3%, 반대가 22.7%. 일단은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1차 시 하고 마치고 이어서 2차 시, 3차 시에서 이제 좀 자료를 보면서 낙태죄와 관련된 이를테면 법적 어떤 논쟁의 그 흐름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